네, 안녕하세요. 2023년 4월 모의평가 36번과 37번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6번에 주어진 지문을 먼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The Earth formed from rocky and metallic fragments로 이제 글이 시작을 하는데요. 지구라고 하는 핵심 소재가 등장을 하고요. 우리 지구는 이제 만들어진다, 형성된다 라는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지냐면 rocky, 암석과 metallic fragments, 이런 금속 조각들로부터 만들어졌는데요. 언제 만들어졌냐면 바로 이 태양계의 형성 과정 동안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연 설명이 이제 이어집니다. 데브리스라고 하면 이제 이것이 그 파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파편은 어떤 파편이냐면 바로 휩쓸려진 초기의 핵에 의해서 휩쓸려지고 그 다음에 attract together, 서로를 이렇게 끌어당겼다. 이렇게 됩니다. 서로를 끌어당겨서 결국에는 하나의 큰 덩어리를 이루게 되는 거죠. 바로 중력의 힘에 의해서 하나의 큰 덩어리로 서로 모이고 그 다음에 초기 핵반응에 의해서 이렇게 휩쓸려진 그러한 파편들이 바로 지구의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글의 핵심 내용은 지구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지구는 처음에는 파편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들이 서로 휩쓸리고 뭉쳐져서 결국에는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면서 지구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어질 글은 지구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었는지 그 단계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이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BC를 적절하게 순서를 배열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무렇게나 배열하는 게 아니라 접속사라든지 아니면 대명사와 같은 단서들을 찾아가면서 올바르게 배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이어질 글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번을 먼저 한번 앞부분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앞에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this, 그것은 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대명사들은 앞에 나와 있는 명사들을 받아주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순서 배열하기 위해서 아주 큰 힌트를 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한번 읽어보면 그것은 바로 중력을 증가시킨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중력에 의해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진다는 이제 내용은 나와 있지만, 뭔가 중력을 증가시킨다? 뭐 이런 내용은 아직 딱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스가 가리키는 내용이 조금 애매한 거죠. 그 다음에 B번을 먼저 봤더니 Original materials were cold 라고 하고 있죠. 초기 물질은 굉장히 차갑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우주 공간과 그 다음에 우주 공간만큼 차가웠고 그 다음에 굉장히 건조했다라는 거죠. 먼지처럼 굉장히 건조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지구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형성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초기 물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걸 보니 지구의 형성 과정 중에서도 초기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져도 크게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C번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심지어 이러한 고체 물질도 begin to move,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흐른다. 즉, 움직이고 흐른다는 얘기는 뭔가 액체화가 된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서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뜻이죠. 아직 어떤 상황에서 고체가 액체처럼 움직이고 흐르는지 그런 구체적인 서치가 받아주는 그런 구체적인 상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글에서는요. 그래서 주어진 글 다음에 C번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글 다음에 가장 적절한 것은 B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의 물질은요, 바로 그 우주 공간만큼 차가웠고 그 다음에 먼지만큼 건조했다라고 하면서 초기 물질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포함하고 있는 물이다, 가스는 무엇이든지 간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개별적인 그런 조각 안에. 뭐로써 그러냐면은 이제 화학 혼합물로서 개별적인 조각 안에 갇혀 있었고요. 그런데 이러한 개별 조각들이 서로 이렇게 모여지게 되면서 바로 지구의 중력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바로 지구의 중력이 증가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어디에 나와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나나요? 맞습니다. 바로 A번에서 increasing gravity라고 얘가 받아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B번 다음에는 아마 A가 적절하겠구나를 여기서 한번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 해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조각들이 서로 모이면서 지구의 중력은 증가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에는 attracting, 더 많이 끌어들이게 됩니다. 더 큰 그런 물질들을 뭐 하기 위해서 지구에 이렇게 충돌하는 그러한 물질들을 더 크게 끌어당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뭉치면서 중력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한 조각들이 서로 이렇게 뭉치면서 그래서 그것은 결국에는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건 바로 B번에 나와 있었던 바로 프래그먼트가 조인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력이 증가하는 거죠. 그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번 다음에 가장 알맞은 번호는 A번이기 때문에 A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A번을 들어가기 전에 우선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초기 물질들은 바로 배열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안에는 바로 물과 가스로 이제 이루어져 있었었고 이것들이 서로 뭉치면서 중력이 증가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B번에서요. 그리고 이렇게 증가한 중력은 삽입어구입니다. 이제 결합하게 되는데요. 무엇과 결합하게 되냐면 바로 끝없는 이런 방사선 붕괴 이런 원소들의 방사선 붕괴와 결합을 하는데요. 어떤 원소들이냐면 우라늄이나 토륨과 같은 그런 원소들의 끝없는 방사선 붕괴와 결합을 하게 돼서 이런 얘기죠. 아무튼 이렇게 만약에 중력이 증가하게 되면 그것은 야기시킨다라는 거죠. 바로 새로 만들어진 지구가 결국에는 뜨겁게 열이 오른다. 이렇게 온도가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가한 내부 온도와 압력은요. high enough, 충분히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화합물들이 to break down, 분해될 만큼 충분히 높았다. 또는 녹을 만큼 충분히 높았다. 분해되거나 녹는다라는 거죠. 이런 화합물들이 그래서 이것은 액체화가 된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러면서 move, 움직일 수 있고 결국에는 이제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인해서 그 지구의 형성 그런 물질들이 결국에는 이제 분해되고 녹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들의 물과 가스를 방출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압력과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지구의 물질들이 바로 분해되고 녹게 되면서 액체화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액체화가 된 지구의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C번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번입니다. 심지어 이런 고체 물질들도 이제 액체화가 돼서 움직일 수 있고 흐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such 컨디션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압력과 온도가 증가한 그런 상황이겠죠. 이렇게 물질들이 액체화가 되면서 분리가 시작이 되는데요. 밀도에 의한 분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지구는요. 바로 구성하게 되는데요. 무엇으로 구성이 되냐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현재의 지층 구조를 드디어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무거운 금속 물질들은 밑으로 가라앉게 되는 거고요. 중심에서. 그 다음에 가벼운 물질들은 바깥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지구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지층이
구성이 된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는 바로 지층 구조가 생기게 된다. 지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층 구조를 갖게 되는데 이것은 무거운 금속은 밑으로 내려가고 가벼운 물질은 바깥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퍼지게 되는, 이동하는 그런 형태를 가진 지층 구조를 갖게 됐다라고 하면서 36번 문제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3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7번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한번 독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 핵심 소재가 바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표현은 바로 지배력이다. 약간 힘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힘이에요, 여러분. 바로 세상을 표현하는 힘은 어떤 힘이냐면 to present, represent, 표현하는 힘이다. 즉, it은 여기서 world를 가리킵니다. 세상 안에 있는 우리 또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을 표현할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읽어보면 왜냐하면 마지막 단계, 표현의 마지막 단계는요. 결국에는 merge라고 하면 이제 병합하는 건데요. 뭐와 뭐의 병합이냐면 표현하는 자와 표현을 당하는 자를 하나로 병합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아직 딱 와닿지는 않지만 아무튼 핵심 소재는요, 여러분. representation, 표현이라는 건 일단 알 수 있을 것 같고 표현은 굉장히 어떤 통제력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느낌 정도만 받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요. imperializing cultures. 바로 이 imperialize 하면 바로 제국주의화다 이런 뜻이죠.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제국주의는 한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의 영토나 이런 거를 침입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단어를 보시면 될 것 같고 culture는 이제 문화. 예전에는 이제 단순히 영토 전쟁으로 땅을 이렇게 넓혀 땅으로 영향력을 이렇게 넓히는 과정이었다면 요즘에는 이 문화로 이렇게 영향력을 여러 나라에 이렇게 퍼지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를 제국주의화하는 것은 결국에는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바로 훌륭한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왜냐하면 훌륭한 표현이기 때문이고요.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만들어질 수 있다, 놓아질 수 있다. 어떤 식으로 작동하게요? intellectually 하면 지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질 수 있다, 놓여질 수 있다. 무엇이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예술작품들은 지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as 뭐뭐인 것처럼 이란 뜻이죠. 바로 군대나 아니면 무역회사가 militarily, 군사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선생님이 빼먹었는데 economically가 지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작동하는 것만큼 즉 군사는 이제 어떻게 작동을 하나요? 바로 군사적으로 작동을 할 거고 무역하우스는 경제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처럼 이 예술작품들은 우리를 지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무언가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은요. 어쨌든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 작품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끼친다. intellectually, 지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뭐 이렇게 통제하거나 아니면 힘을 갖게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BC 배열하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가장 적절한지 한번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번 또 힌트가 that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라고 하면서 조금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unless가 나오죠. 뭐뭐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을 뭐 통제하지 않는다면 지적인 방식으로 통제하지 않는다면 by maps 뭐를 통해서 여러분? 지도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뭐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뭔가 통제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맵이 여기 주어진 지문에서는 맵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죠.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A부는 보류.
이렇게 하고 한번 B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슷하게도 미국은 이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럼 현대의 그런 식민지화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나라의 식민지화랑 미국의 식민지화를 비교해서 다른 나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을 비교하는 내용이면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다른 나라의 그런 식민지화 과정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B번도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셰익스피어라든지 제인 어스틴. 그 다음에 지도가 여기에 드디어 처음 등장을 하네요. 그런데 셰익스피어라든지 제인 어스틴이라든지 이런 지도는요, 앞에 우리 주어진 글에서 나왔던 Great Works of Art의 구체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훌륭한 예술품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든 셰익스피어라든지 제인 오스틴. 그 다음에 이러한 지도들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바로 영국의 임페리얼 파워 하면은 이런 제국주의, 영국의 이러한 영국 제국의 힘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as 뭐뭐인 것처럼 바로 동인도회사라든지 아니면 영국의 군대라든지 아니면 철치라고 하면 교회가 중요했던 것처럼, 얘네가 중요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러한 컬처도 굉장히 영국의 그런 제국의 힘에 굉장히 중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얘는 앞에 나와 있었던 Great of Art의 구체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Army는 영국의 그런 군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그 다음에 트레이딩 하우스는 뒤에 나왔던 인도의 동인도 제국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그래서 주어진 글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C번이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글 다음에는 C번이 조금 더 적절하다, 제일 적절하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죠. 구체적인 기술을 하고 C번에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번을 먼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술 작품들이 바로 영국의 이러한 제국의 힘에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을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이것은 결코 대절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유럽, 즉 유럽의 이런 식민지화의 이런 현대 유럽은 아주 훌륭한 예술의 영국이었다. 그러니까 유럽이었다. 훌륭한 예술의 유럽이었다. 위대한 예술의 유럽이었다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즉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훌륭한 예술 작품들을 만들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no coincidence, 또한 대절이라는 것 또한 우연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유럽은 바로 어떤 유럽이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훌륭한 지도 제작자의 유럽이었다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예술작품, 또 유럽 안에서는 예술작품도 굉장히 위대한 예술작품도 많이 나왔지만 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바로 훌륭한 지도 제작자, 지도도 굉장히 발달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지도 얘기가 드디어 여기 처음에 등장을 하는데, 마지막도 지도를 강조하면서 끝냈기 때문에 이거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A번이 가장 C 다음에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hat is because, 여기서 대시 가리키고 있는 건 아까 C에서 끝났던 유럽에는 아주 훌륭한 지도 제작자가 있었다, 이런 거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유럽에서 훌륭한 지도 제작자가 있었던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지도를 통해서 지적으로 세상을 컨트롤할 수 없다면, 우리는 지적이게 컨트롤이 안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세상을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지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르카토르라든지 아니면 몰리에르라든지 아니면 콜럼버스 아니면 캡틴 쿡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이 네 명은 뭐에 대한 예시냐면 바로 지도를 굉장히 훌륭하게 사용했던 그런 지도 제작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제국주의화 했다라는 거예요.
각자 다른 방식으로 방식은 각자 달랐지만 결국에는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결국 이렇게 제국주의화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뭔가 방식은 서로 달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방식은 서로 달랐지만 궁극적으로 the effectiveness of one이죠. 그런 한 사람의 유효성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한 사람의 유효성은 결국에는 이제 depended on 이라고 하는 거죠. 의존하고 그 다음에 뒷받침했다. 뭐 서포트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른 모든 사람들의 유효성을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각각의 지도 제작자들은 다 이렇게 달랐지만 다른 방식은 달랐지만 서로 유효성을 서로 이렇게 의존도 하고 뒷받침도 해주면서 서로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예술작품 지도 제작자들이 지적인 방식으로 세상에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제국주의화를 했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B번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이런 식민지화를 바로 미국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유럽의 식민지화 과정을 비슷하게 미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현대 식민지화 형태도 미국에서도 아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꾸며주고 있고 앞에 내용을 꾸며주고 있고요. 현대 식민지화 이러한 미국의 현대 식민지 형태는요. 바로 포함하고 있는데요. 레저딘이 나옵니다. 뒤에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단순히 영토를 더 넓히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땅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어떤 게 중요해진 건가요? 예술작품이라든지 지도 제작 같은 이러한 문화를 퍼뜨리는 것이 제국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단순히 이런 물리적인 영토가 아니라 바로 어큐파잉 차지하는 겁니다. 경제, 그 다음에 이런 정치적인 정당을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식민지화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 그것은 무엇과 함께 동반이 되냐면요. 바로 힘입니다. 할리우드라고 하는 거는 예술작품, 문화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세터리트 하면 이제 인공위성 같은 건데 이제 그 인공위성은 어떤 지도, 우주로 넘어가서 지도와 관련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아무튼 할리우드라든지 이런 인공위성을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를 합니다. 바로 표현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세상을 표현하는 건데요. 누구에게 세상을 표현하냐면 미국에게 세상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미국을 위해서 세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화라든지 아니면 지도, 뭐 인공위성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뻗치는 이러한 제국주의의 형태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굉장히 어려웠지만 막상 또 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네, 그래서 일단은 해설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